보안 요원, 이 사람 당장 끌어내. 잠깐만요. 왜 저를 밀치시는 거예요? 누구라고? 너 같은 사람이 여기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십니까? 잘못? 애초에 여기 올 자격도 없는 인간이 잘못이지. 보안 요원, 얼른. 온 극장 로비가 삽시간에 조용해졌다. 모두가 박수를 치고 웃고 떠들던 중간에 낯선 고성이 터지자 사람들이 일제히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다. 매표소 앞에 서 있던 키가 큰 젊은 직원 한 명이 한 남자를 노려보며 소리치고 있었고 그 남자는 당황한 얼굴로 사방을 둘러보고 있었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기 손흥민 아니야? 진짜? 그러네. 왜 저기서 시비가 붙은 거지? 듣자 하니 티켓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상하네. 저 사람 그래도 유명 축구 선수인데 왜 저렇게 무시당하는 거지? 누가 영상 찍고 있나? 이런 건 기록되어야 해. 극장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애초에 공연을 보기 위해 북적이던 로비가 마치 깜빡거리는 조명 아래서 숨죽인 듯 변했다. 매표소 주변의 분위기는 한순간의 긴장감으로 뒤덮였다. 저를 끌어내라고 말씀하셨나요? 손흥민이 침착하게 다시 물었다. 그래, 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유럽에서 축구나 한다고? 한국에서 잘 나간다고 생각하나 본데 여기서는 통하지 않아. 특히 네가 들고 온 그 특별 좌석권이라는 것도 우리 극장 규정에는 맞지 않아. 특별 좌석권이라니요. 저 뉴욕 브로드웨이 측에서 받은 접근성 관련 티켓인데 전 세계 어느 공연장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다 했습니다. 뉴욕이든 어디든 상관없어. 여기서는 내가 규정이다. 한국에 있는 우리 극장에서는 그 따위 종이 쪼가리는 무효야. 말씀하시는 어조가 너무 심하시네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국제공조로 인정된 문서고요. 보안 요원,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자를 밖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커졌다.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TV로만 보던 손흥민이 저렇게 모욕당하고 있어. 누가 좀 나서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 직원, 유난히 거만하네. 뭔가 권력을 쥐고 있는 것 같아. 보안 요원이라고 해봤자 여기선 그 직원 말이 곧 법이겠지. 한 중년 여성이 휴대폰을 꺼내 서둘러 촬영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크게 이슈될 텐데 라며 작게 중얼거렸다. 극장 한편엔 직원용 통제 구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른 스태프가 조마조마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구독 중이신 분들은 이 장면을 놓치지 말고 봐 두셋.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젊은 남자가 친구에게 말하자 옆에서 듣던 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매표소 간판에는 서울예술의 전당 특별기획이라고 쓰여 있었다. 바깥쪽엔 커다란 조형물이 서 있었고 오늘은 뉴욕 브로드웨이 협력 공연의 한국 투어가 열리는 날이었다. 국립극장과 브로드웨이가 협력해 서로의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상징적인 행사라며 홍보가 잔뜩 붙어 있었다. 아직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분위기가 험악하네. 원래 브로드웨이 공연 초청이라더니 왜 이렇게 직원이 거칠지? 그 직원 매표소장이라던데 원래 저렇게 손님을 대하나? 이번 공연 VIP들은 주로 저쪽 옆문으로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손흥민은 왜 여기서 티켓을 받으려다 문제가 생겼지? 매표소장으로 보이는 그 직원이 다시금 목소리를 높였다. 자, 조용히 해. 다들 공연 기다리는 거면 줄을 서서 기다리라고. 그리고 손 씻든 뭐든 그딴 티켓을 들이밀면 VIP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본데 우리가 호락호락한 줄 알아? 손흥민이 숨을 고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VIP 대우를 원한 게 아니라 제가 뉴욕에서 받은 이 액세시블 티켓으로 편하게 공연을 볼 수 있다고 들었습. 이건 장애인 및 접근성 필요한 분들 그리고 보호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국제 제휴권이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늘 자신들을 우대하라고 소리치는데 여긴 내가 관리하는 구역이야. 내 특권이 어떻든 내 결정에 따르라고. 이건 특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권리임니 저 역시 축구선수로 뛰며 무릎에 부상을 입은 적이 있어서 장기 재활 뒤엔 종종 휠체어를 이용해야 할 때도 있었어요. 이 티켓은 내가 꼭 필요한 자리나 우선 접근로를 보장해 주는 거고요. 휠체어? 웃기지 마. 네가 언제 휠체어를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멀쩡해 보이는데 굳이 그런 자리를 왜 요구해?
사람은 언제든 건강 문제나 부상으로 편의가 필요할 수 있음. 그리고 규정은 명확하게 보장되어 있죠. 실제 뉴욕 브로드웨이 측에서 이 제휴권을 받았고 글로벌 극장들이 모두 이걸 인정하기로 서명했다는데 왜 여기선 무효인 겁니까? 글로벌? 브로드웨이? 한국에서 먹히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지. 네가 아무리 유명해도 여기서는 내 말을 따라야 해. 주변에서 지켜보던 관객들이 점차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잠깐, 저 제휴권이 뉴욕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던데 기사도 났었잖아? 맞아요.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이 브로드웨이에서 특별히 발행한 티켓, 장애인이나 부상당한 사람들을 위해 만든 액세사이블 티켓이라더군요. 설마 저 직원이 그런 국제 협약을 무시하겠다는 건가? 지금 보니 직원이 뭔가 권위적인 태도로 일부러 거부하는 것 같네. 손흥민에게 시샘이라도 하는 건지. 한편 어딘가에서 로비 매니저로 보이는 여성이 다급하게 뛰어와서 소리를 질렀다. 정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손님께 왜 이렇게 과격하게 대하시죠? 아, 매니저님. 관여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책임자니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분 손흥민 선수시잖아요. 그리고 뉴욕 브로드웨이와 협약한 액세시블 티켓이라면 절차대로 지원해 드려야 해요. 절차, 내가 절차야. 그리고 매니저님이 모르는 규정이라도 있습니다.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확인을. 그러자 정 팀장이 거칠게 끼어들었다. 확인할 필요 없어. 나는 이미 규정상 받아줄 수 없다고 말했어. 결정은 끝났어. 손흥민이 굳은 얼굴로 말했다. 예전에 뉴욕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브로드웨이 측에서 바로 사과하고 전 세계 극장들이 접근성 이슈를 더 엄격하게 지키겠다고 선언했습. 그런 의미에서 이 티켓이 발급된 건데 한국에 와서도 이런 갈등이 생길 줄 몰랐네요. 뉴욕이건 어디건 나랑 상관없다고 했잖아. 몰랐나 본데 난 이 극장 판매 시스템을 10년 넘게 총괄해왔어. 내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멀리서 지켜보던 관객 중 한 명이 씩씩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정 팀장님, 저도 이 공연 보러 왔는데 지금 저 사람 차별하시는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도 보셨죠? 이런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손님, 괜히 참견하지 마세요. 여기 극장 규칙에 따르면 제 판단이 곧 규정입니다. 그쪽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독단적으로 운영합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맞장 굳혔다. 맞아요. 예전에 이 극장 직원이 관객을 함부로 대한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본 적 있어요. 그냥 묵과할 일이 아닙니다. 점점 목소리가 커지자 정 팀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호통쳤다. 당신들 다 나한테 대들 작정기야? 난 우리 극장 오랜 경력자로서 수많은 VIP를 상대해 왔어. 손흥민이라 해도 특별 대우 해줄 필요 없어. 그리고 이 배려석 같은 거 요구하는 손님들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손흥민이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물었다. 지금 절 거짓말쟁이 취급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아. 예매 내역도 이상하고 국제 티켓이라고 우기는 것도 나는 못 믿겠어. 내가 결제 내역을 조회해 봤는데 여기 시스템이랑 전혀 연동이 안 돼. 브로드웨이 협약이라 해도 우리 내부에서 적용 안 시키면 끝이야. 그거는 시스템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브로드웨이 측에서 분명히 한국에도 협약을 알린다고 했는데요. 말이 많군. 결과적으로 넌 지금 잘못된 티켓을 들고 있고 난 너에게 표를 줄 수 없어. 끝. 그 순간 뒤쪽에서 어떤 중년 신사가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손흥민 씨, 잠깐만요. 제가 조금 전에 브로드웨이 본사 측 담당자랑 통화했는데요. 혹시 이 티켓 번호가 맞나요? 중년 신사가 휴대폰을 들어 그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네, 맞습. 아, 혹시 이걸 알고 계신 건가요? 네, 브로드웨이 관계자와 협력해서 한국 극장에 이 새로운 접근성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변호사입니? 오늘 현장 방문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줄 몰랐네요. 정 팀장은 비웃으며 신사를 노려봤다. 변호사님이라 그래도 이 극장은 내가 지휘해. 법적 문제? 우린 그런 거 상관없어. 중년 신사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전 세계 극장들이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음 뉴욕에서 손흥민 씨의 접근성 티켓이 무효화되는 해프닝이 있었다가 브로드웨이 측이 공식 사과와 함께 이 티켓을 전 세계 극장에서 통용시킨다고 발표했어요. 혹시 이 사건 다시 한번 국제적 망신이 되고 싶으십니까? 로비, 아니 잠시 숙연해졌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더 열심히 촬영하기 시작했다. 정 팀장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국제적 망신이든 뭐든 상관없어. 이 극장 규정은 내가 만든 거고 내가 지키는 거야. 접근성 티켓이라고 다 받아주면 허위로 신청해놓고 좋은 자리 차지하는 손님들 때문에 문제 생겨. 난 그걸 방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손흥민이 한숨을 쉬었다. 저도 상황 이해함니 무단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그래서 브로드웨이 측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식별 번호를 두는 거잖아요. 저번에도 뉴욕에서 이 문제로 시위가 벌어졌고 결국 브로드웨이가 공식 사과했는데 한국에 와서 또 비슷한 일을 겪는다니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관객들이 일제히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손흥민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건 접근성 제도를 모르는 무지야. 여기가 무슨 옛날도 아니고 장애인이나 필요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금방 문제가 된다고. 인터넷 생중계 중이에요. 다들 이거 공유할 준비하세. 이렇게라도 해서 이 문제가 알려져야 해요. 정 팀장은 관객들의 반응에 당황한 듯 보이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마음대로 찍든 말든 난 물러서지 않아. 여기는 내가 10년 이상 지켜온 직장이야. 손흥민도 국제 티켓도 소용없어. 들어오려면 정상 티켓 새로 사든지. 매니저가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다시 나섰다. 정 팀장님 이제 그만하세. 이미 여러 사람들이 촬영 중이고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극장 평판에 치명타예요. 게다가 실무적으로도 이 티켓은 공식 협약이 된 상태라서 저희가 인정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매니저님은 하도 일을 몰라서 그래요. 난 이런 식으로 규정에 맞지 않는 요청을 매번 거절해왔어. 그건 가짜 요청이었을 때 얘기죠. 하지만 이건 브로드웨이 정식 문서라니까요. 그 문서 내겐 소용없다니까. 공연이 시작되기까지 차에 30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주변 관객들의 초조함이 커졌다. 와, 이러다 공연 시간을 놓치겠어. 손흥민 씨도 공연 보러 온 걸 텐데 이러면 어쩌라는 거지. 공연 시작 전에 해결돼야 할 텐데. 이미 해외 팬들도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유튜브 라이브로 이 장면 중계 중인 것 같던데? 오래된 익숙한 구석에 서 있던 나이든 안내원 할아버지가 조용히 정 팀장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정 팀장, 이건 좀 심하네. 예전에도 다른 손님들하고 마찰 일으켰다가 구설에 오른 적 있었지 않나? 그러나 정 팀장은 코방귀를 뀌었다. 할아버지, 예전엔 그 어떤 클레임도 결국 다 흐지부지 됐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설령 손흥민이 유명하더라도 내가 이 극장에서 쌓아온 지위에는 흠집 못 내. 손흥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중년 변호사에게 말했다. 저 사람 무슨 개인적 원한이라도 있는 걸까요? 접근성 제도 자체를 혐오하는 듯한 말투인데.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개인 문제라기보단 시스템을 자기 손으로만 통제하려는 권위형 관리자의 전형인 듯함니 걱정 마세요. 이미 브로드웨이 쪽에 연락해서 이 상황을 알렸습 국제협약 위반 사례로 기록될 거예요. 그때 안으로부터 극장 총책임자 비슷한 인물이 들어섰다. 호칭은 박 본부장으로 보이는 정장이었다. 그는 극장 내부 안내방송을 통해 이 사태를 들은 듯 땀을 흘리며 달려와 상황을 파악했다. 정 팀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손님을 내쫓겠다고 난리예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라면 우리 극장 측에서 특별히 초청했지 않습니까? 브로드웨이 측이 직접 연락을 줘서 특별 접근성 좌석을 보장해 드리라고 했고요. 정 팀장은 얼굴이 굳어졌다. 본부장님, 아무리 특별 초청이라도 우리 극장 규정이 먼저입니? 저 문서. 제가 검토했는데 도장 하나도 없고 제대로 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박 본부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변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서류에 문제가 없나요? 변호사가 휴대폰의 파일을 보여주었다. 보세 여기 서명과 국제 공연장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서울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그리고 이 극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 팀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런 게 있었나?
주변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관객들이 일제히 시선을 고정했다. 긴 침묵이 흘렀고 정 팀장 입에서 다시 격한 말이 터져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저 사람이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나한테 무슨 개인 감정이 있냐고. 그래, 사실 나는 손흥민이 싫어. 온 나라가 축구 선수라고 떠받들고 어디 가든 환대만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규정을 조금만 불편하게 적용하면 전부가 나서서 비난하잖아. 불공평하지 않아? 손흥민이 아연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를 싫어하시는 개인적 감정까지 섞으시는 건가요? 정말 이해하기 힘드네요. 너야말로 뭘 알아? 난 늘 이 극장에서 갖은 뒷시를 처리해야 했고 누가 특별 대우를 받든 제값 안 내고 공짜로 즐기는 꼴을 봐야 했어. 너도 똑같겠지. 유니폼이나 입고 CF나 찍는 돈, 많은 축구 선수들, 공연 보면서도 특혜만 바랄 거 아냐. 몇몇 관객이 분노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저건 그냥 질투네. 그렇다고 접근성 티켓을 무효화할 권리는 없죠. 매니저님, 본부장님, 저 사람을 그냥 두실 건가요? 대체 극장 이미지가 끝장나겠어요. 매니저가 이제는 단호한 목소리로 정 팀장에게 말했다. 팀장님, 제발 자중하세 그리고 사과하십시오. 이미 여러 방면에서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정 팀장이 코너에 몰린 듯 울컥하며 소리쳤다. 사과, 내가 왜 늘 나 혼자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 처리해 왔는데 지금 와서 나를 악인으로 몰아? 절대 사과 못해. 손흥민이 끝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단지 공연을 편히 보고 싶었던 겁니. 재활을 오래 했고 지금은 걸을 수 있지만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브로드웨이에서 접근성 티켓을 발급받았고 누구나 다 이렇게 배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제 유명세를 이용하려던 것도 아니고요. 정 팀장은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내가 싫으면 안 되는 거야. 자, 어서 꺼져. 이때 주변 관객들이 일제히 들고 있던 휴대폰을 높이 들어 촬영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미 인터넷에 송출하는 듯했다. 곳곳에서 이제 큰일 났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렇게까지 해도 된다 생각하세요? 정 팀장, 정말 마지막 경고임니 사과하고 티켓 받아들이세요. 난 내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 순간 관리실에서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다. 한 보안 요원이 정 팀장의 곁에 서서 상황을 살폈다. 팀장님, 혼란이 너무 커지고 있음. 관객들도 들고 일어서고 언론 쪽에서도 접근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언론? 이렇게 빨리? 네, SNS로 생중계되면서 기자들도 몰려온 모양입니다. 정 팀장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목소리를 떨었다. 그래도 난 못 물러서. 이 극장 시스템은 내 손에서 돌아갔고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야. 박 본부장이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마이크를 꺼내 극장 전체에 들리도록 공지했다. 관객 여러분, 지금 예상치 못한 내부 문제가 생겨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저희 극장은 글로벌 접근성 협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금 이 순간부터 해당 티켓을 인정하겠습. 손흥민 선수께도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정 팀장이 벌떡 일어서서 마이크를 뺏으려 하자 보안 요원이 가볍게 제지했다. 본부장님, 왜 제 허락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팀장님, 이건 개인의 권한을 넘어섰어요. 지금 전 세계가 우리 극장을 주목하고 있을 공연장뿐 아니라 모든 시설에서 접근성은 필수 규정임니. 브로드웨이 측과 맺은 계약이기도 하고요. 필수 규정이라고. 순간 로비는 열띤 분위기로 바뀌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환호하거나 당연한 결정이지 라며 박수를 쳤다. 손흥민의 눈이 살짝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이제 티켓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박 본부장이 거듭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네, 정말 죄송합니. 우리 내부의 관리적 혼선과 특정 직원의 독단적 태도로 손님께 큰 불편을 드렸습니다. 정 팀장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한참 침묵하더니 마지못해 한 발 물러서며 한숨을 폭 내쉬었다. 아, 됐어. 몰라. 결국 내가 잘못한 거라고 몰아가겠지. 손흥민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개인적 감정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저도 사람이고 이 제도도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권리예요. 단지 유명인이라서 요구하는 특혜가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편이라고요.
그제야 정 팀장이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나는 늘 공연장에 찾아오는 VIP 손님들 사이에서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좋은 좌석이나 편의시설 이용이 어렵다는 걸 봐왔어. 근데 유명인들은 쉽게 얻을 수 있잖아.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왔지. 저 역시 그런 부조리를 알고 있기에 오히려 누구나 동등하게 접근성 혜택을 받길 바라는 입장입니. 그리고 이 티켓은 특정 VIP를 위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정당한 권리죠. 정 팀장은 난감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봤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죄송하다고 해야 하나? 박 본부장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 이미 이 일은 방송되고 있고 브로드웨이 측에서도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정 팀장이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본부장과 매니저 그리고 손흥민에게 차례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 제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불만 때문에 일을 이렇게 만들었네요. 특히 필요한 접근성을 특권이라 단정 지은 건 제 큰 실수였어요. 손흥민이 조용히 대답했다. 사과 받아들이겠습. 저도 축구 선수가 되기 전 가족 형편이 좋지 않았고 부상으로 힘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대로 된 편의시설이 없어 정말 고생했죠. 그래서 접근성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공감합니. 이번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정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처럼 말을 이었다. 마음이 참 복잡하네요. 제가 그동안 세상을 너무 좁게 봤나 봅니. 규정에 매달려서 진짜 중요한 가치를 놓쳤어요. 주변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정 팀장님, 이 극장은 아마 이번 일로 많은 비판을 받겠지만 동시에 변할 계기가 될 겁니. 접근성 관련 가이드라인 제대로 도입하고 교육도 진행해야 해요. 매니저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부터 배우겠습.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정식으로 재교육을 시행할 거예요. 손흥민이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다. 제가 괜찮다면 국제 접근성 전문가를 직접 연결해 드릴 수도 있어요. 뉴욕 브로드웨이 측과도 친분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정 팀장은 힘겹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 차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극장이 되도록 도울게요. 이 장면을 지켜보던 관객들이 환호하며 좋은 방향으로 가네요 라고 외쳤다. 어떤 사람은 이 장면 SNS에 그대로 올려도 되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라고 말하자 주변에서 그럼요 많이 공유해야죠 라는 답이 돌아왔다. 곧 매니저의 안내를 받은 손흥민은 공연장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본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다시 공식 안내를 했다. 관객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극장은 뉴욕 브로드웨이와 협약한 접근성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습. 티켓 소지자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시면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 이 일로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와 호응이 이어졌다.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 몇몇 직원이 분주히 움직이며 장애인 및 접근성 좌석 구역을 재정비하고 추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관객들이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젠 나아지겠지. 아무래도 오늘 사건이 크게 알려질 테니까. 손흥민이 여기 오기 전 뉴욕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는데 거기서 사과를 받고 시스템이 개선됐다더니 결국 우리 극장도 변화하게 됐네. 맞아. 이렇게 한번 이슈가 되면 다른 극장들도 방침을 바꿀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다들 이걸 계기로 접근성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 잠시 후 공연이 끝나고 로비는 다시 분주해졌다. 곳곳에서 잘 봤다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일은 어찌 됐나? 궁금해하는 관객들로 가득 찼다. 손흥민이 공연 후 나오는 길에 몇몇 팬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손흥민 선수, 아까 일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도 속상했습니다. 아닙니, 저야말로 소란을 일으킨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아니요, 이번 기회로 극장이 달라지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계속 이런 문제를 지켜봐 주세. 그래야 다른 곳들도 변하니까요. 물론입니, 저도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정 팀장이 머뭇거리며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누군가를 배려하는 제도를 오해하고 제 화만 냈네요. 앞으로 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극장을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저도 반성 많이 했습. 혹시 저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자료가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러겠습.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하면 좋겠네요. 주변 관객들 중 몇 명은 휴대폰을 들고 SNS 라이브를 끄지 않은 채 이 훈훈한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댓글창에는 극장 측의 사과 받아서 다행이다. 접근성 제도가 확산되길 같은 반응이 올라왔다. 박 본부장이 다시금 극장 측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오늘 일로 접근성에 대한 신규 지침과 행동 강령을 빠르게 마련합시다. 매표소와 안내 직원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손님들의 제보 시스템도 열어두고 재발 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세요. 매니저가 받들 듯 대답했다. 네, 알겠습. 전 직원 대상으로 워크숍도 계획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께서 제안하셨듯 국제 전문가와 컨택해서 제대로 된 컨설팅도 진행합시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사과를 건네는 정 팀장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다. 괜찮습. 저도 유명인이다 보니 특혜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 제도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계기로 제대로 이해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광액 중 한 명이 그 장면을 보면서 친구에게 속삭였다. 진짜 멋있다. 저렇게 화해하고 서로 이해하는 모습이 좋네. 이번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나은 공연 문화를 만드는 시작이 되면 좋겠어. 맞아, 오늘 영상은 꼭 공유해야지. 다들 이런 변화를 보면 희망을 느끼잖아. 조금 뒤, 취재진이 도착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며 질문을 던졌고 손흥민이 조용히 답했다. 개인적 감정이나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 오늘 갈등은 힘들었지만 결국 이해와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 앞으로도 저는 접근성이나 평등 이슈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정 팀장도 잠시 망설이다가 마이크를 잡았다. 제 이름은 정진우 팀장입니. 솔직히 제가 한 행동은 옳지 않았습. 직위를 이용해 손님을 함부로 대했고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거부했습. 이제부터라도 배우고 극장에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광경에 여기저기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훔쳤고 어떤 사람은 활짝 웃으며 좋은 방향으로 가네요 라고 속삭였다. 시간이 흘러 극장 측은 새로 마련한 공지사항을 발표했다. 저희는 즉시 내부 시스템을 개편해 국제 액세시블 티켓을 인정하며 장애인 및 임산부 그리고 일시적 부상자들을 위한 전용 통로와 좌석을 확충하겠습. 모든 스태프가 이 제도를 숙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함께 이 같은 지침을 공식 블로그와 SNS 그리고 현장 게시판에 대대적으로 공고하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한 뒤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를 가로막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곳곳에서 사진 한 장만 부탁해요. 혹은 사인 좀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다정하게 들려왔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가능한 응대를 하고 다음번에는 편하게 공연을 관람하러 오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불편한 일이 생기면 목소리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 정 팀장은 마지막으로 관객들 앞에 서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저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사죄드립니. 이번 일로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극장에 오는 모든 분들이 동등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관객들이 화이팅! 하고 외치며 응원을 보냈다. 뒤이어 변호사가 이번 사건이 해외에도 보도될 겁니. 하지만 부끄럽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하고 개선하는 모습까지 전해졌으면 합니다. 라고 말하자 박 본부장과 매니저도 힘차게 대답했다. 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로비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아까의 분노와 대치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활기가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
직원들은 재빨리 안내판을 바꾸고 협약 문서를 재확인하며 이제 진짜 글로벌 극장으로 거듭나야지 하고 의지를 다졌다. 관객들이 하나둘씩 귀가 준비를 하는 중에 손흥민은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밖으로 나왔다. 그를 향해 기자들이 또 질문을 던졌다. 이번 일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손흥민이 잠시 생각한 뒤 부드러운 어조로 대답했다.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편의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유명인이라 해도 그렇지 않은 분이라도요. 그리고 한 번 실수를 했더라도 사과하고 제도를 고쳐나가면 그게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금씩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 팀장은 그 말을 듣고 먼 발치에서 다시금 작게 허리를 숙였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크게 깨달은 듯 그래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이렇게 마음이 편해질 줄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다. 앞으로 이 극장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곳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제일 먼저 변해야 한다. 그날 늦은 밤 SNS와 인터넷 뉴스에는 손흥민의 접근성 티켓 무효화 소동, 결국 극장 측 사과와 제도 개선 약속이라는 제목이 도배되었다. 기사에는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시작된 접근성 티켓이 한국에도 뿌리내리게 될 전환점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댓글들도 대체로 극장도 반성하고 고치니 다행, 손흥민 대인배, 앞으로도 장애인과 부상자 모두를 위한 제도가 확산되길 같은 응원이 줄을 이뤘다. 다음 날 아침 극장 홈페이지에는 공지가 올라와 있었다. 모든 관객이 편안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본 극장은 브로드웨이와 공동 개발한 접근성 시스템을 전면 시행함니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며 관객에게 모욕적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합니다. 이어서 정 팀장의 사과문도 올라왔다. 본인의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손흥민은 이 소식을 듣고 짧게 소감을 전했다. 마음으로부터의 변화가 중요한 거니까요. 앞으로 다른 공연장들도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고 열린 문화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기자들은 질문을 이어갔다. 앞으로도 이런 이슈에 목소리를 내실 계획인가요? 물론이죠. 장애인, 임산부, 일시적 부상자 등 누구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저 역시 축구를 하다가 또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그때마다 이런 제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둘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번 극장 사건을 통해 접근성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보며 다들 희망을 품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겠어요? 변호사가 극장에서 나오며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직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공연장, 영화관, 공공시설이 만습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해요. 네, 당연하죠. 다들 SNS에 올려서 함께 변화해 나갑시다. 다음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처럼 크게 목소리 내면 조금씩 바뀔 거예요. 그들은 서로의 채널을 팔로우하고 내일도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헤어졌다. 극장 앞에 걸린 현수막에는 뉴욕 브로드웨이와 함께하는 공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의 장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손흥민의 SNS에는 짧은 글이 올라왔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대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 오늘 사건은 분명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당당히 의사를 표현해 주세요. 그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맞아요. 함께 바꿔나가요. 접근성은 모두의 권리죠. 멋진 마무리네요. 구독하고 계속 지켜볼게요. 다음에는 어떤 활동을 하실지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전해주세요. 언젠가 또 다른 무대에서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길. 그렇게 극장 로비에서의 갈등은 결국 극장 차원의 공식 사과와 시스템 개선, 그리고 정 팀장의 진심 어린 사과로 이어졌다.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깨달음을 얻었고 앞으로도 더욱 깨어있는 자세로 접근성 문제를 다루리라 다짐했다. 정 팀장은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면서 이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하게 대해야지.
진짜 의미에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장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어. 라고 혼잣말했다. 그는 어제와 다르게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극장을 둘러보았다. 로비에는 새 안내판이 서 있고 휠체어 접근 경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배려석을 안내하며 일하고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는 마음으로 그는 매니저에게 다가가 조용히 부탁했다. 부탁인데 접근성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저도 제일 먼저 참여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매니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팀장님. 저희 모두 같이 준비합시다. 이 작은 변화의 물결은 곧 다른 공연장과 시설들로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 이후로 극장 환경이 훨씬 좋아졌다더라. 손흥민이 다시 오면 큰 환영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정말로 앞으로 있을 또 다른 공연에서 또 누군가가 편안히 자리를 찾을 때 이날의 사건이 큰 이정표가 되었음을 모두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의 장이 확장될 수 있기를.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보면 꼭 목소리를 내고 알립시다. 그래야 내일을 위한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테니까요. 지휘자,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이런 부당한 상황을 목격하면 외면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공유도 해주시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봐요. 맞아. 그리고 이번 극장 사태 뒤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면 다음 공연 소식도 지켜봐. 주세 바뀐 제도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봐야 하잖아요. 그러며 다 함께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요. 구독과 팔로우, 알람 설정해 두시면 이 변화가 잘 이어지는지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꼭 부탁드립니. 우리 모두가 만들어내는 내일의 이야기니까요.